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취업의 정광식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제가 이렇게 분장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실은 제가 매일 또 분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분장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여러분들에게도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이렇게 분장도 하는데요. 제가 강의를 갈 때 이 머리를 좀 손질을 하거나 혹은 가끔 제가 좀 비비도 발라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의 조금 이제 마음을 좀 생각을 해서 제가 가끔 비비도 한번 발라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얼굴에 비비를 바르고 머리를 만졌을 때 하고 오늘 이렇게 녹화를 위해서 누군가의 전문가께서 제 머리도 만져주시고 또 화장도 직접 해주시고 립글로즈까지 이렇게 발라주셨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는 뭐 썩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최선입니다. 이게 최선인데요. 제가 분장을 하고 끝났을 때 저를 봤을 때의 느낌은 정말 달랐어요. 어느 때하고 달랐냐면 기존에 제가 머리를 만지고 이제 좀 단장을 했을 때하고 전문가께서 해줬을 때하고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취업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막 준비하려면 시행착오라는 게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전문적인 부분 혹은 같이 하게 된다면 그 취업에 대한 준비하는 기간이 확실히 짧아진다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업 스터디예요. 제가 일을 한 지 약 10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10년이 조금 안 됐는데 매 학기마다 스터디는 있어 왔어요. 매번 스터디도 있어 왔는데 그 와중에 정말 잘 되는 스터디가 있어서 취업도 잘 되고 어떤 조는 뭐 다 이렇게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조는 한 달도 안 돼서만 2달 만에 막 없어지는 그런 취업 스터디들도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매 학기, 매 방학 동안에 거치면서 이게 뭔가가 좀 필요하겠구나. 특히 공채 시즌을 둔 방학 시즌.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지금 한참 이제 막 흔들릴 때예요. 12월 달에 방학이 시작하면서부터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다졌을 때 그게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이제 마음에 뭔가 놀고 싶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좀 게임도 좀 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많이 커졌을 거예요. 자, 그걸 제가 살짝 눌러드리는 오늘 강의를 좀 제가 진행을 할 텐데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수시가 많아지는 이 상황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은 이제는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에 가깝거든요. 게다가 다음 달엔 어떤 또 행사가 있죠? 가장 큰 행사가 있잖아요. 대명절, 설이 있습니다. 이 설에는 공부를 한다. 앵간히 독한 놈 아니면 이거 공부하기 힘들어요. 네,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시간을 좀 가족들과 좀 보내거나 아니면 마음의 좀 평안을 위해서 본인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요 타임 그리고 설이 끝나는 그 다음 타임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겠는데 대개는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계세요. 독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뭐든지 하겠지만 내가 좀 의지가 약하고 누군가 함께 했을 때 좀 끌려가더라도 뭔가 결과물을 내는 그런 스타일 일들이시라면 이 스터디는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 스터디가 매번 다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겪어왔던 그리고 잘된 케이스들, 망하는 케이스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정리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 노하우를 좀 정리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쭉 들으시면서 지금 만약에 스터디를 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 스터디 안에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 분명히 하나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는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고 우리 스터디가 좀 이래서 조금 안 됐구나. 혹은 또 이래서 아직은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조금 알아가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틀은 취업 왕초보 급진적 성장 프로젝트라고 적었어요. 2주 전에 제가 이 강의안을 2주 동안 만들면서 이거를 어떻게 좀 지어볼까? 어떻게 하면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 특강들이 있죠. 뭐 취업 안에서도 이력서, 면접, 뭐 직무 적성 여러 특강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아요. 물론 좋습니다. 물론 좋은데 어떤 순간에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확 이해하는 어떤 과정이라면 여러분들끼리 해도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지금 아주대학교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네. 밖에서 취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학원이라든지 강사 선생님들이 있으시죠. 물론 이제 그분들이 취업을 강의를 여러 정보들도 주긴 하겠지만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거든요. 고급 정보들도 많고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선배 있죠. 선배들로 통해서 그 직무에서 직접 인터넷에 없는 정보들을 얻었을 때 가장 효과가 제일 커요. 근데 그것들이 모일 수 있는 순간 그 직무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공유할 수 있는 순간 그 모임은 바로 스터디예요. 그리고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 장기적으로 내가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취업 스터디가 맞습니다. 100%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의 절반 이상은 취업을 준비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제가 취업 스터디 밑에 취, 즉생, 산, 즉, 사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게 용어로 나오는 그런 한자는 아니고요. 인터넷 구글에 아니 그 네이버에 좀 찾아보시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얘기를 한자로 좀 가져와 봤어요. 이번에는 이 뭉쳐서 뭔가를 해보는 이 취업 스터디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으니까요.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시장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 자체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제가 방송에 여기 잠깐 들어오기 전에 분장실에서 국회의원을 좀 봤어요. 여러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많은 정치적인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게 올해 안에 단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이 시간에는 뭔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100%는 안 되죠. 어느 정도 장담은 할 수 있어요. 왜? 당장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준비함에 있어서 뭐가 급진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거니까요. 파이는 똑같습니다. 매번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 들어가는 인원들은 크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 파이를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데 또 궁금할 수 있겠죠. 아니 그렇게 파이가 나눠 정해져 있는데 그 경쟁자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라고 하고 그러면은 서로 뭐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막 정보만 얻으려고 하라는 거냐? 또 그거는 또 아니에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한 지점, 목표, 계획이죠. 거기에 가는 데에는 서로 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파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를 누가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셔야죠. 그렇죠? 적어도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조금 이 취업에 있어서 고급적인 정보들도 통해서 혹은 좋은 곳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취업처에 좀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좀 순서를 좀 보겠습니다. 총 이제 3개의 크게 컨텐츠를 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취업에 있어서 스터디에 대한 성공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실패한 케이스들, 제가 겪었던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스터디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출석 체크 혹은 뭐 아침 기상 뭐 스터디,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뭐 체크해주는 스터디, 정말 많은 스터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이 취업, 그냥 공부가 아니고요. 취업에 있어서의 스터디,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드릴 거고요. 그 안에는 자기에 대한 분석 혹은 직무 분석, 자기소개, 면접, 인적성. 그동안 뭐 다른 강사님들하고 얘기가 다르지 않나요? 네, 컨텐츠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취업 스터디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너지를 줄 수 있는지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전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취업 스터디를 안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취업 스터디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중간중간에 제가 자기 분석에 대한 어떤 방법들도 얘기할 거고요. 직무에 대한 분석,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에 대한 어떤 기법들, 혹여나 아직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구조화된 기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면접 스터디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인적성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요한 내용은 제가 챕터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스터디 효과 200% 향상을 위한 사례 분석이에요. 그동안에 자기 분석이라든지 혹은 뭐 자소서 분석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취업 스터디에 대해서 분석하는 건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학교 안에서 제가 학교 안에 있잖아요. 스터디를 엮겁니다. 1년에 한 20개 정도의 공식적인 제가 스터디 직무들을 뿔뿔이 흩어뜨려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IT하고 그다음에 생산, 그다음에 뭐 마케팅, 연구개발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다음에 공기업 사무, 공기업 기술 보통 이렇게 크게 원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눠서 제가 직무별로 좀 진행을 해요. 직무별로 진행을 하는데 그냥 뒀더니 그냥 헤어지더라고요. 한 달도 안 돼서 다들 헤어졌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개입하는 어떤 단계까지가 있어요. 그 단계에서 꼭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의 후반부에 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계획서를 세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계획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게 한 다음에 제가 검토를 해요. 그 사례를 제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떤 사례가 잘 돼 있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1번, 2번, 3번에서 말하지 못한 내용들을 제가 4번에서 제가 궁금한 건 여러분들도 궁금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답을 드리는 그런 순서까지 해서 네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실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취업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라기보다는 이전부터 있었어요. 네. 이전부터 있었고 그게 효과가 가장 컸다라는 게 바로 이 취업 스터디입니다. 잘 보세요. 신입직 구직자의 60%가 취업 스터디의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100만, 예를 들면 100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중에 60만 정도는 취업 스터디를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면접 스터디가 37%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가장 가시적인 효과가 빨리빨리 나오기 때문에 스터디 들어갔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면접 스터디를 했어. 그런데 뭐 이렇게 이미지도 보고 촬영도 해보고 하니까 내가 고쳐야 될 게 이렇게 눈에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스터디가 하게 되고 또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데 또 한 가지 면접은 누군가의 피드백 없이는 올라가지가 않아요. 제일 좋은 게 어떤 전문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컨설턴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 멘토 혹은 선배, 취업하신 선배님들을 통해서 그 클리닉이라든지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제일 가장 좋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주변에 스터디하는 친구들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친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학이에요. 토익이나 토스 가장 힘든 거죠. 어학은 소위 다들 얘기하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은 못한다고. 그만큼 오래 진득하니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어학이기 때문에 가장 성실도를 많이 보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토익을 보는 이유가 하나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얼만큼 성실함에 따라 성실하게 이걸 꾸준히 해왔냐를 알기 위해서 토익을 본다라는 얘기죠. 어학의 영어 성적은 그들도 물음표를 찍는 게 바로 그 토익 성적이잖아요.
이 어학 성적 혼자 못하니까 여럿이 했을 때 가장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많이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기업 인적성 이렇게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또 저쪽에 보시면 스터디 비용이 1회에 한 10,000원 정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 하는데 10,000원이야. 그러면 뭐 내가 일주일에 4번, 한 달에 4번 했어. 그럼 40,000원이야. 적은 돈 아니에요. 결코 적은 돈 아니에요. 2달 하면 뭐 차비하고 어쩌고 하면 10만 원 되고, 그게 좀 더 길어지면 더 많아지니까 되게 큰 돈처럼 느껴지시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취업, 사기업의 학원에, 일반적인 학원에 가시면 최소한 여러분 2당 30에서 50이에요. 물론 이제 과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 높게는 100만 원대 단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학원에 가시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봐줄 수 있느냐? 그 또한 알 수 없죠. 물음표예요.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 돈을 계속해서 지불해 주는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방송이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결코 많은 돈이 아니에요. 왜? 그리고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뭘 줘요? 정보들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고 노력해서 오는 정보라고 했을 때는 결코 비싼 돈은 아닙니다. 이거 비싸게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녁을 굶으세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많은 돈이 아니고 이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라는 제가 말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보시면 취준생의 아까도 보셨지만 60% 정도예요. 스터디에 진입 장벽이 있다. 제가 오늘 가장 크게 일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거입니다. 그 중에 40%는 탈락 경험이 있어요. 네, 취업 스터디예요. 아니, 취업을 해서 기업에 들어간 게 아니고 취업 스터디에서 지원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말하는 대로 팽당했죠. 당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클까요? 자, 이 논리를 가지고, 이 기사를 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다들 의견차가 되게 커요.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시너지를,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인원들끼리 모여야 되는 거 맞지 않느냐. 또 반대로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실력 차이가 고만고만한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뭘 또 재고 서로 상처를 주느냐. 극과 극이겠죠. 많이 대립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 스터디를 다년간 운영했던 제 입장에서는 이걸 중간 정도쯤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중간 정도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다 뽑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전에 1차 면담을 다 합니다. 떨어뜨리기 위한 면담이 아니고 이 친구에게 이 스터디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네가 원하는 이 직무에서, 특히 뭐 연구개발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 해야 되고 빠졌을 때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영향이 간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살짝 겁을 줘요. 선발은 내가 나중에 다음 주에 연락을 주겠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뭐 인원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몇 명을 좀 탈락시킨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다 데려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요걸 여러분들 잘 보세요. 스터디 그룹장 잘 보세요. 만약에 사전 면담을 하고 안 하고 우리 스터디가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는 걸 인식 명확하게 시켰을 때하고 안 시켰을 때하고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 친구가 탈락할 확률, 도중에 이탈할 확률이 더 커요. 이걸 안 했을 경우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친구가 생각하는 거에는 취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소개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자기 분석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면접이 있을 수 있겠고, 인적성의 생각이 좀 있을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를 생각하고 왔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본인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터디는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걸 명확하게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벌금이 얼마고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고요. 일주일의 과제는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안 해왔을 때는 이러한 어떤 조치들이 취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들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신 다음에 뽑으셔야 돼요. 단순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터디 그룹장에서 스터디 원들이 있는데 잘 나가는 스터디예요. 그런데 스펙을 본인들이 판단을 하고 뽑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취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스펙만으로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리만족하는 거고 똑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안아주셔야죠. 안아주는데 일단 정원이 비었을 때는 한두 명 이렇게 같이 해서 좋게 정말 잘 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정말 그게 보이잖아요. 누구든 똑같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요. 그런 걸 좀 보시고 좀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펙만 보지 마시고요. 왜냐면 간혹 잘 운영되는 스터디에는 그런 스터디들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취업 스터디에도 수준과 조건이 맞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학 기간 중에는 인기 취업 스터디에 들어가기 위해 재수 삼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스터디가 정통이 있고 그리고 끌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 스터디를 통해서 지금 곳곳에 대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좋게 취업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끌어주시는 스터디의 경우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길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4학년 1학기 혹은 졸업하시고 유예하시는 학생들, 예를 들면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직접 꾸려보세요. 차이 없어요. 당분간은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내 스스로 스터디를 꾸려서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해서 운영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나 스스로 취업에 대한 프로세스가 더 빨리 이해가 돼요. 왜? 내가 모집을 했으니까 뭔가를 해줘야 되고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을 쓰이고 더 빨리 이해가 갑니다. 설령 도중에 그게 막 무너지더라도 하세요. 이거는 하세요. 하셔서 중간에 엎어지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겐 도움이 되니까 스스로 모집하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요. 취업 스터디 멤버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이 희망 직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무나 직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망 직무나 직종. 저는 이거는 맞다고 봐요. 이건 보는 게 맞아요. 기존에 내가 취업 스터디를 처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한 스터디가 목적이라면 그거는 아니고, 내가 지금 4학년 1학기 지나서 막 2학기야. 그리고 유예 막 상황이 그쯤에 있어요. 뭔가 빨리 취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려는 게 명확해.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케팅을 좀 하고 싶어. 근데 기계과 연구 개발 그 직무에 가서 뭔가를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가봐야 안 맞아요. 그리고 이유가, 직무를 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회사에서 얘기하잖아요. 직무에 맞춰보라. 직무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이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무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그 조건으로 뽑기 때문에 얘는 맞춰 가시는 게 맞아요. 설령 다른 마케팅이든 인문사회든 혹은 다른 생산이든 이 친구들이 설령 다 같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여러분들 취업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이런 걸 하고 나면은 직무와 관련돼서는 좀 살짝 찢어져서 따로 좀 진행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자, 한편 응답자의 40%는 취업 스터디 모집에 탈락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마음의 상처가 크겠죠. 탈락 이유는 취업 준비 경험이 부족하대요. 이 취업 준비 경험, 이걸 보면 뭐가 느껴져요? 취업 준비 경험. 한 학기 한 친구, 취업에 대해서 도전했던 친구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려고 한 친구들하고 같이 묶어놓지 않습니다. 한 학기 지난 친구들은 걔네들끼리 묶어요. 이제 막 취업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걔네들끼리 따로 묶습니다. 되도록 갈라놓으려고 해요. 왜? 얘는 지금 마음이 급해. 당장 다음 달에도 내일이라도 취업했으면 좋겠어. 준비를 지난 학기 때 막 20개, 30개 써가지고 밤새워 쓴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탈락했던 경험들도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 급한 친구가 얘하고 좀 느긋하게 취업이 뭔가요?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친구하고 같이 묶어놓게 되면 얘가 못 견뎌요. 얘가. 취업을 한 학기 견뎌왔던 친구들이 못 견딥니다. 물론 이제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되면 좋아요. 그것만큼 어떤 협력적인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례들도 끌어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당장 급한 내 발에 불이 떨어진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불만을 호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취업을 지금 해볼까가 아니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취업 스터디라도 좀 들어가 보시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취업을 빨리 좀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또 나왔죠.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학교 어학 성적, 저는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학교나 어학 성적 갖고 자르는 스터디는 들어가지 마세요. 걔네들 크게 차이 없어요. 특히 학교에서 하는 스터디가 아닌 밖에서 하는 비공식 스터디가 이런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런 학교나 어학 성적을 가지고 보는 친구들은 제가 보기엔 인성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취업 스터디 참여 경험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취업 스터디를 참여하셨나요? 라고 하는 인크루트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기업 분석 및 직무 분석 스터디예요. 제일 많죠. 이거를 하는 이유가 정보전이잖아요. 어떤 정보를, 가장 고급진 정보를 서로 모아서 스터디를 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크게 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기업 분석하고 직무 분석이에요. 나 혼자 어떤 뭐 CJ든 이런 기업에 대한 어떤 선배를 알고 있어. 그런데 다른 스터디를 하는 친구가 CJ의 다른 부서 혹은 비슷한 부서에서 같은 부서의 어떤 뭐 대리급, 과장급이야. 얼른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제일 좋은 건 학교 선배를 제발 질질 볶으세요. 볶아서 정보를 얻으세요. 단적인 예로 나하고 관련 없는 학교죠. 관련 없는 학교 선배가 주는 정보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내가 내 학교 후배예요. 뭐든지 줄 수 있어요. 믿고 그리고 서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 형성이 되어 있지만 다른 학교하고 직접 어떤 초청을 하게 되면 약간 애매해요. 왜? 서로 약간 신뢰가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주는 정보를 생각하면서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서로의 입장이 다른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직무 분석, 기업 분석 하시면서 발표하시는 거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직무 분석하고 땡 끝 우리 헤어지자가 아니고 PT까지 같이 발표를 준비를 연습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매 스터디마다 마찬가지예요. 면접 스터디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여기 자기소개서죠. 자기소개서 스터디를 해도 마찬가지고 했던 걸 가지고 발표하거나 가장 또 좋은 게 1분 자기소개서죠. 1분 자기소개. 이것도 꼭 작성을 하고 나시면 꼭 그 스터디 구성원 안에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다 한다고 해도 뭐 8명이니까 한 10분 정도 되겠죠? 이거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요 얘기를 꼭 발표를 할 때 기업 분석만 하고 하지 마시고 직무 분석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꼭 발표를 서로 토론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같이 하세요. PT만 따로 준비할 게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융합적으로 하시는 게 취업 스터디에 혹은 내가 발표에 대한 불안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효과적인 어떤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자기소개서 2번이에요. 자기소개서 작성 스터디 20%예요. 20% 이상도 많이 하는데 스터디 할 때 제발 뭔가 좀 가져가세요. 그냥 딸랑딸랑 와서 주변 친구들 저 오늘 안 가져왔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면 신뢰 관계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례라든지 어떤 분석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분석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다못해 머리로라도 생각을 해가지고 가세요. 설령 그게 초반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 그 다음에 유형별 면접 스터디, 토론, 인성, PT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기업 분석하고 직무 분석할 때 스터디 하시고 정보 취합해서 발표, 누군가는 한 명씩 매번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발표하시고 하면 토론이든 인성이든 어떤 발표에 대한 훈련, 연습은 충분히 된다라는 거. 그 밑에 이제 뭐 인적성이라든지 전공 스터디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락 경험이 있다면 취업 스터디에 탈락 경험이 있다면 탈락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검증된 게 아니고 이제 네가 왜 탈락했는지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봤던 거죠. 취업 준비 경험이 부족해서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취업에 대해서 조금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졌나 보다. 뭐 지원 요건들이 있었을 거니까요. 두 번째,
나이가 많아서 이 얘기도 나왔었죠. 자, 세 번째 학교 어학 성적, 희망 직무, 분야가 맞지 않아서 거주 지역이 너무 멀어서. 자, 5번 이 사례도 정말 저도 있었는데 어떤 한 학생이었어요. 학교에서 스터디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남에 있는 방학하자마자 내려간 친구예요. 경남 진주예요. 진주에 있는 친구가 스터디를 하겠대.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되면 자기가 일주일에 2번은 올라오겠대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네이버 이제 지도를 가지고 클릭을 해서 진주에서 여기 올라오는데 왜? 저도 이제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어서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침에 올라와서 4시간, 그리고 집에 내려가는데 4시간, 하루에 8시간 차만 타고 다녀야 돼요. 그럼 스터디를 하는데 2시간에서 많아야 3시간이에요. 그렇죠? 이 3시간을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정말 너한테 도움이 되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고 싶대요. 근데 제가 그러면 너의 과제라든지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기가 시작이 되면 학교로 바로 찾아와라. 나부터 찾아와라. 3월이 되면 직접 와서 내가 상담을 해주고 전반적인 취업 스터디 못한 만큼 내가 보충을 해줄 테니까 찾아와라 라고 해서 방학 동안에 어떤 과제나 이런 것들을 좀 줬어요. 어떤 거 하고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고용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제가 안내했던 경험들도 있어요. 거리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사람들이 거리에 모이는 1시간 혹은 1시간 반 안에 있는 반경에 있는 사람들을 좀 모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빠서가 아닙니다. 모이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회사도 1시간 이상, 100km 이상이 되면 퇴사 사유가 돼요. 근데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건 물론 의지가 좋아서 매번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되도록 여러분들이 참여해도 마찬가지고 스터디원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시간 내 범위 조금 넘는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뭐 1시간 10분 이건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시간 정도 내에서 범위에 있는 친구들하고 조금 모이실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지방에도 이제 스터디가 있긴 하겠지만 서울권에서 스터디가 가장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취업을 위해서 집에 안 내려가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봤고요. 서울에서 자취라든지 혹은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살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온 거겠죠. 그 친구들 안에서도 서울 안에서도 전철이 되기 때문에 1시간 내이내 범위 안에서 좀 뽑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채 경험이 없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되도록이면 경험이 있는 친구들끼리 가면 좋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빨리 경험을 1번, 2번이라도 하든지 지원을 한 10번 많은가요? 한 5번, 6번 지원을 해봐서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의 대화 자체가 달라요. 준비하는 게 다르고요. 과제 해오는 게 다릅니다. 하다못해 지난 학기 때 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봐서 다 떨어졌지만 스터디를 하는 요 친구들은 자기소개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어요. 얘네들은 이번 상반기죠. 상반기를 위해서 이거를 다시 리셋하는 과정만 거치면 돼요. 그런데 취업 스터디 경험이 없고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채용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들어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스스로 해와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아직 뭣도 모르는데 이 첫 지원이 힘든 거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첫 지원이 되게 힘들죠. 그럼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취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2가지 방법이 있죠. 주변에 인근 고용센터에 가시면 이게 취업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요. 일반 대학에서도 다 있습니다. 그분들 찾아가셔서 1번, 2번 정도 클리닉 받으시거나 어떤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본인 스스로 혼자 준비하는 시간이 10시간이라면 그분들 찾아가시면 1시간, 2시간, 3시간이면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꼭 좀 찾아가셔서 이 단계를 시간을 줄이시라는 거예요. 시간을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 초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친구들이 인원이 스터디가 보통 이제 5명을 저는 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대신 다만 전문가가 투입이 됐을 때 같이 끌어졌을 때는 5명이 넘어가지 않게끔 하고 여러분들끼리 있을 때는 좀 많이 뽑아요. 아무리 제가 이 얘기를 하더라도 빠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한 뭐 8명 해서 뭐 많게는 9명도 정도 뽑아서 뭐 한 2~3명은 나갈 각오로 전 뽑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번에 제가 운영하는 이 스터디에는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이상해요. 이상한데 매번 기수마다 어떤 특성들이 있긴 합니다. 8명 혹은 뭐 5명에서 8명 사이가 스터디를 운영하는데 의지가 있는 친구들의 조건 하에서 8명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인원. 근데 그 인원을 뭐 내 친구고 아는 친구야 하고 해서 이렇게 더 들어오고 넓히고 한다면 이게 수업이 돼버려요. 수업. 근데 누가 알려주지 않는 수업이 돼버립니다. 결국엔 다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인원은 제한을 해 두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취업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취업 스터디 모집한대요. 그래서 왔던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있는데 취업 스터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기웃기웃 그 시장에 가서 파가 얼마고 대추가 얼마고 뭐 아이스크림 얼마가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취업 스터디 하지 마세요. 왜? 그 친구들은 들어가면 본인만 잘못되는 게 아니고 뭐 엄청나게 잘못된다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던 스터디에도 많은 데미지를 줘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런 그룹입니다. 근데 이 그룹은 되게 예민한 그룹이에요. 누군가가 끌어주고 갈 수 있는 그런 그룹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스스로 한다고 하면 어떤 방향을 누군가는 가보지 못했던 방향을 가는 거예요. 매 순간이 결정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한 번, 2번, 3번 이렇게 빠져주시면 그 물고 타고 한 명, 2명, 3명 빠져요. 이거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냥 한번 해볼까 뭘까요? 라고 하신다고 하면 취업 스터디는 조금 더 알아보시고 정보를 좀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시기를 저는 권고를 합니다.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마인드 내가 들어가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취업 스터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전문가 가지고 끌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스스로 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도 많아요. 결국엔 뭐냐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학생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선생이 돼야 되는 순간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선생을 하라는 게 아니고 뭔가를 막 자료를 조사를 해요. 자료를 조사를 하고 여러분 앞에서 이제 다른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부실해. 나머지 뭐 한 6명 있어. 얘네들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내용이 뭐 한 대충 뭐 스펙업이든 이런 데서 정리해 놓은 거 대충 막 PT 띄워가지고 PT도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서 PDF 열어서 뭐 보여줘.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걸 몰라서 거기 앉아 있는 걸까요? 아니란 얘기죠. 아니란 얘기죠. 또 한 가지. 뭔가는 역할을 분담을 해야 돼요. 역할을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 안에서 내가 만약에 돈을 걷어 혹은 내가 자료 정리를 해서 밴드에 올려야 돼. 카페에 올려야 돼. 혹은 카톡에 올려야 돼. 그리고 어딘가를 뭔가를 내가 인터뷰하러 가야 돼. 그런데 그런 마인드를 그런 걸 하려고 할 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많아요. 왜? 여러분 스스로 하는 운영되는 그런 스터디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하는 스터디이기 때문에 누군가 끌어주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아서 하셔야 돼요. 알아서. 누가 해주는 데 아니에요. 내가 내 시간도 투자하고 어쩔 때는 밤새 좀 조사를 해서 다음날 이 친구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면접을 보러 간대. 내가 면접 보러 가는 건 아니긴 하지만 아는 선배가 있어. 물어봐 주셔서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그렇게 계산적으로 들어가면 스터디 오래 하기 힘듭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져가겠다는 마인드, 기본적인 거긴 하겠지만 주겠다는 마인드로 좀 들어가세요. 주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져가면 그 스터디 분위기가 달라요. 화기애애해지고 내가 먼저 마음을 풀게 되면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고급 정보들도 같이 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였던 이 스터디는 다른 어떤 스터디들보다도 시너지가 좋은 스터디, 이게 바로 제일 좋은 스터디의 형태예요. 그런 걸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희생정신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 가서 막 내 뭐 살을 막 내놓겠다 이런 희생정신이 아니고 간단한 어떤 배려의 차원에서 희생정신입니다. 자, 스터디에는 공식적인 스터디가 있고요. 비공식적인 스터디가 있어요. 공식적인 스터디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졸업할 예정이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운영되는 스터디입니다. 근데 선생님, 저희는 학교에는 스터디 없는데요. 스터디가 없다고 하더라도 커뮤니티 안에서 그 학교 안에서 모을 수 있는 스터디들이 있어요. 저 이번에 이런 스터디 하려고 합니다. 좀 주변에 저하고 뜻이 같은 친구들이 있으면 모여주세요. 라고 하면 몰리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스터디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공식적인 스터디가 있어요. 동아리나 혹은 취업 스터디라든지 말에 조금 그 단어들은 다르긴 하지만 두 가지는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에서는 저는 똑같이 쓸게요. 스터디하고 동아리하고. 공식적인 스터디에서는 직무별로 모을 수도 있고요. 그냥 쭉 모아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쭉 나눠서 이렇게 그냥 뭐 학년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모집하는 형태인데 이 스터디는 비공식적인 스터디보다는 꼭 저는 참여하기를 바래요. 스터디를 어느 거 할까 만약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번 학기 좀 저는 취업을 해야 되니까 밖에서 하는 스터디도 하고요. 근데 또 이제 학교 안에서 하는 스터디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하는 스터디는 뭐 이것저것 지원도 좀 많이 해주고 뭐 안에 있는 뭐 센터 안에서 운영되는 뭐 프로그램들도 같이 많이 뭐 활용도 할 수 있네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어요. 두 개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겹치네요. 만약에 이렇게 돼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뭐 세부적인 것은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상황이라고 한다면 학교 스터디부터 먼저 하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학교 스터디에서 운영이 되면 지원되는 것들도 많아요. 간혹에는 지원금도 주고요. 저희 학교도 뭐 지원금도 주고 있고요. 혹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연계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많이 써서 뭐 다른 앞에 있는 알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공식적인 스터디를 좀 하시는 게 더 좋겠고 만약에 아닙니다. 제가 스터디를 해봤는데 밖에서 뭔가 서로 알지 못하는 친구들끼리 하고 싶어요. 우리가 과 혹은 뭐 학교 안에 아는 친구들도 많고 좀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밖에 스터디도 하셔도 돼요. 요거에 대한 장단점은 제가 조금 더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식 스터디하고 비공식 스터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는 공식 스터디. 왜? 누군가는 이걸 위해서 최소한 한 2달 혹은 뭐 6개월, 3개월 이상은 고민하는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으면 따라가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에는 장기 스터디가 있고요. 스팟형, 단기 스터디가 있어요. 짧게는 2번에서 3번에서 끝나는 스터디가 바로 이제 스팟형 스터디가 있고요. 장기 스터디, 취업에 대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뭐 한 6개월에서 1년짜리 스터디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스터디 형태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형태들의 스터디가 있는데 장기적인 스터디 형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한 6개월짜리라고 봅시다. 6개월짜리나 뭐 한 몇 달짜리예요. 체계적인 스터디에 대한 구성이 꼭 필요한 스터디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방금 전에 봤던 학교에서 하는 공식적인 스터디를 해주시는 게 더 좋겠고 스팟형 스터디예요. 이거는 공채 시즌이라든지 내가 지원하려고 할 때 서류가 붙었어. 혹은 이번에 뭐 현대가 떴다. 뭐 현대가 떴어. 그러면 이제 지원을 해야 돼. 근데 나 혼자 쓰기 되게 힘들어. 스펙업이든 이렇게 쭉 올리는 거예요. 어디 뭐 커뮤니티든 올려서 이번에 현대 떴습니다. 같이 스터디하실 분 강남 어디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 올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모아서 그 채용
끝날 때까지 하면 좋긴 하겠지만 지원할 때까지 모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2번, 3번 딱딱 모여서 흩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면접이에요. 면접 붙었어. 이번에 현대 면접 보신 분들, 이번에 면접 보실 분 같이 좀 모여요. 해가지고 서로 이제 피드백 해주고 서로 이제 어떤 정보들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스팟형이에요. 근데 되게 이 스팟형 스터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장기적인 스터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입사 지원을 해서 붙는 그 기업들이 너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현대 붙고 누구는 CJ 붙고 누구는 삼성 붙고 누구는 삼성 붙었는데 뭐 누구는 뭐 연구개발로 붙고 누구는 뭐 반도체로 가고 이런 경우들도 많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걔네들끼리 하는 게 답이에요. 이게 더 포커스에 집중해서 직무에 맞춰서 스터디가 운영이 되고 가지고 있는 정보들도 다 다르게 됩니다. 좀 필요하신 어떤 장기하고 단기 스팟형이 좀 이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장기적으로 할 때는 마인드 교육도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으쌰으쌰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조장에 대한 역할들이 가장 크긴 하겠지만 또 놀면 또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때는 계획서가 꼼꼼해야 돼요. 그 계획서는 제가 2부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좀 봐주시고요. 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스터디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상향 평준화예요. 자, 토익 상향 평준화 됐죠? 그쵸? 토익 오픽도 상향 평준화 되고 있어요. 자기소개서도 상향 평준화 돼요. 면접도 상향 평준화 돼요. 다 똑같아집니다. 누군가는 차별화해 됩니다.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파이 기억나시죠? 이 파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네? 안 되겠죠? 같이 뛰어야 되겠죠? 뛸 수 있는 게 이 상향 평준화 되기 때문에 이 평준화 될 때까지 그 단계는 빨리 올라가셔야 돼요. 빨리. 자기소개서 빨리 뭐 자기 분석하고 이 단계들이 시간이 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게 이 스터디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무예요. 회사에서 솔직히 말해서 저 이제 취업하거나 혹은 뭐 5년 뭐 그 이전에는 직무를 취업에서 언급을 하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그건 경력직에 대한 내용들이 더 많았는데 취업 시장이 어렵고 회사들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뭐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사람 그게 또 직무에 맞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몇 년간은 안 모였겠죠? 없으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가고 계속해서 회사에서 원한다고 얘기하니까 누가 맞춰와요? 학생들이 맞춰와요. 졸업하기 전에. 근데 기업에서도 얘네들 미쳤나? 이걸 왜 맞춰와? 이걸 하네? 이걸 하네예요. 해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걸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되잖아. 그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상향 평준화가 직무에서도 상향 평준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직무에 대한 강점이라든지 전공에 대해서 맞춰가는 경험들도 1학년 때부터 조정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취업 준비해야 되는 거. 취업 스터디가 그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집에서 할 거예요. 저는 집에서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친구들은 뭘 해도 할 친구예요.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런데 내가 좀 의지가 약해. 뭔가 좀 계속해서 자극을 받아야 돼. 그 단적인 예가 뭐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물고기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거기다 뭘 넣어요? 단적인 예로 상어 한 마리 넣죠. 새끼 상어. 그 물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움직이니까 그냥 두면 죽는데 얘네들이 살아서 서울까지 오는 거예요. 싱싱하게. 자극을 계속 받으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같은 직무, 같은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하고 누군 이렇대, 누군 이렇대. 그냥 멍하지 있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자극을 받다 보면은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번에 레벨업 할 수 있는 게 취업에서의 레벨업이에요. 1m 가다가 번데기가 10km를 평생은 못 가요. 1m밖에 못 가니까 하루에.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내가 변신해야죠. 어떤 날개를 달든지 뭔가를 튜닝을 해야 돼요. 그 튜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취업 스터디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취업 스터디에서도 묵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묵직해야 되는 방법 그 이유가 하나가
단기간에 막 효과가 나지는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간까지는 기다려 주시고 따라가 주셔야 돼요. 최소한 한 달 혹은 2달 정도까지는. 그러면 어느 순간 돌아와 보면은 내가 자기소개서를 처음에 썼던 게 이건데 지금 쓴 게 이거네. 본인이 흐뭇해합니다. 조앤 롤링도 그랬잖아요. 본인이 그 해리포터 쓴 조앤 롤링 소설을 다 썼는데 해리포터를 완성했는데 그걸 복사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2부를 쳤어요. 8만 단어를. 자기는 이거를 친 이유가 그냥 내가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집중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장 뭐 취업 스터디가 한 있어도 막 효과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따라가 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왜? 자발적 스터디이기 때문에 그게 더 많으니까요. 자발적 스터디이기 때문에 누군가 막 끌어주는 경우도 별로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다 보면은 또 자기만의 개념들이 생겨요. 그런 효과를 좀 누리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성공 스터디, 망하는 스터디 케이스가 딱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리더의 역량이 스터디를 좌우합니다. 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으면 리더를 뽑을 때 하루에 뭐 이번에 스터디 해요. 오늘 리더는 누가 할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좀 보세요. 1주에서 2주 정도는 좀 보시고 누가 이러한 역량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역량들 뭐 목표나 공유, 계획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항상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빈틈이 없고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는지 뭐 예를 들면 관계 유지를 위해서 좀 강화하거나 이 친구는 막 되게 얘기를 해도 잘 통해. 그리고 나보다는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정도가 있어. 그리고 뭐 화가 나도 좀 이성적이게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러한 친구들을 스터디의 장으로 좀 뽑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동기부여예요. 취업에 어떤 이제 상대의 말을 경청해주고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 스터디를 가지고 나 혼자만이 아니고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 그런 친구들이 되도록이면 스터디의 그룹의 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어드리진 못하겠어요. 이걸 가져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터디 장이 누구면 좋을지 한번 찍어가 보세요. 한번 고려해 보세요. 잠깐 화면 멈춤 가능하잖아요. 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성공하는 리더인데 이제 좀 부적합적인 리더들도 있어요. 그와 반대되겠죠? 반대되는 거예요. 말이나 태도가 늘 부정적이에요. 야, 이거 하면은 안 돼. 이거는 좀 도움이 안 되잖아. 야, 이건 하지 말자. 우리 이거 바쁘니까 이것만 우선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는 우선은 스터디의 장이 되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 타인의 감정에 되게 민감해야 돼요. 다들 민감한 상황에서 모였잖아요. 얘도 민감해. 얘도 취업해야 돼. 얘는 엄마한테 오늘 혼나고 나왔어. 또 얘는 지금 엄마한테 돈 타갖고 뭐 아빠한테 돈 타갖고 뭔가를 해야 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 다 이런 친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감정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받아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친구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분위기 조성. 재미가 없어요. 근데 분위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막 떠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순간순간 처지는 분위기를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좀 재치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필요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 계획, 요 수립에 있어서 꼼꼼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관계 유지 잘하는 친구들 보면 알아요. 한 2주 지나면 보입니다. 한 1주나 2주 정도 지나면 이 친구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투표를 좀 뽑으시면 더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고 규칙의 설정 및 준수 엄격하게 해요. 잘라낼 땐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내 정보만이 아니고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기꺼이 정보도 모집해 올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및 위험 관리. 문제가 터져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같이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적합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만약에 우리 리더가 그렇다 그러면 그룹의 장을 교체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터디 모집에서 되도록이면 학교 그 친구들끼리 스터디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뭔가 이끌어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뭔가를 얘가 안 나왔을 때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효과를 내야 되는 스터디 안에서는 친구들끼리 아는 또 이제 친분이 있는 친구들끼리 하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쭉 다 있는데 너무 많은 스터디를 하지 마세요. 2개만 하세요. 딱 2개. 만약에 정말 하고 싶다면 2개. 하나만 해도 버거워요. 그 안에서 과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만 해도 버거운데 그래도 욕심이 난다면 2가지, 2개까지는 저는 찬성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친구들은 좀 빨리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좀 배가 아파서 지하철이 늦어서 혹은 어떤 사정 때문에 미안해. 미안한데 오늘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빨리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1번 혹은 지났어요. 2번. 그러면 가차없이 어떤 경고 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같이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엄중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쁜 시간 안에 모였잖아요. 같이 해야죠. 자, 그리고 스터디를 함에 있어서 보시면은 장소가 없어서 또 이제 금액을 좀 아끼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보시면은 무중력지대라든지 혹은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다음에 콘텐츠 코리아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일자리 카페라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시면 제 모습이에요. 저기 제가 가봤는데 저 안에는 차도 마실 수 있고 강연장도 있고요.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좀 예약을 해주시고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무료로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스터디 운영 장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이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린 건 스터디에 대해서 가장 큰 단락을 좀 이끌 수 있도록 굵직굵직한 걸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2부에서부터는 디테일한 어떤 스킬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eck me now, what do you know? I'm head first, all in.